지금 이제 대출시장 분위기 조금 다들 엄청 긴장하고 계실 건데요. 우리가 이제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어디로 몰리느냐? 부동산 투자로 이제 다 몰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갭 투자라든지 이런 것도 정부에서 굉장히 지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복마마입니다.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감기들이 많이 걸리시는데 저도 지금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좀 안 좋은데 양해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주담대 금리가 이제 올랐다는데 지금 이제 대출시장 분위기 조금 다들 엄청 긴장하고 계실 건데요. 오늘 이야기 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그러면 계속 집값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현재 상황이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이제 11주 연속으로 해서 계속 상승 중이었습니다. 이제 88 대책 이후에도 뭐 약간 둔화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계속 이제 상승세를 이어가고 또 이제 오피스텔 매매랑 월세 가격 또 수익률 또한 꾸준히 상승 중이었고 거래 움직임들이 이제 서울을 넘어서 신도시 뭐 경기 인천 수도권으로 이제 확산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결국은 공급 부족의 불안으로 아무래도 지금 안 사면 더 이제 오를 것이다. 이런 불안한 심리가 또 작용을 하고 여러 번 제가 다루기는 했지만 결국은 이제 빌라 시장이 약세로 이제 가다 보니까 전부 다 이제 아파트 쪽으로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이 이제 두드러지게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가계 대출이 이제 너무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조금 대책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은 사람들이 투자 심리를 계속 자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가계부채 상황은 더 심각해질 것 같은데 그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도 설명해 주세요. 2019년도 기억나시죠? 이제 B2 영끌을 해서 이제 굉장히 또 2022년도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그 상황을 기억을 하실 텐데 지금 또 그런 분위기가 다시 되살아나면서 지금 6월 말 기준 가계빚이 지금 1,900조 육박을 하고 있고요. 지금 특히 이제 가계대출 중에서도 주담대가 16조 원을 이제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발표한 이제 88 주택 공급 대책에도 서울 집값 오름폭은 이제 계속 상승 중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가계부채가 계속 치솟고 있어서 은행에서는 어떤 해결책을 내놓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가계부채가 1, 2위를 다툴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높아지고 있어서 정부가 지금 발벗고 나설 수밖에 없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뭐 디딤돌이라든지 버팀목이라든지 이런 정부 대책을 통해서 60% 정도 대출을 좀 풀어줬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정부가 압박을 지금 은행에다가 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 금리는 9월달 기조로 해서 거의 100% 정도 이제 금리가 내려갈 것이다 라는 이제 확신이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우리도 발맞춰서 금리가 내려가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어디로 몰리느냐? 부동산 투자로 이제 다 몰리게 되는 거죠. 돈이 생기는 족족이 다 부동산으로 몰리게 되면 내수 시장이 지금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반도체라든지 수출은 굉장히 호황을 해서 수출은 엄청 잘 되고 있는데 지금 내수 시장은 꽁꽁 얼어붙고 있어요. 내수 시장을 활성화를 하려면 금리를 내려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을 했어요. 근데 이제 9월 달에는 지금 미국 금리가 내려가면 우리나라 금리도 내려야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내리면 내수시장이 좀 좋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이 내리는 금리로 인해서 그 돈이 전부 다 부동산으로 쏠릴까봐 정부가 너무 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은행을 지금 압박을 해서 수도권에 주택담보를 대출을 받게 되면 스트레스 DSR 2차를 적용을 해가지고 대출 담보도 줄이고 0.7%에서 1.2%까지 주담대 대출을 지금 이자를 올린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스트레스 DSR로 이제 그동안 사람들이 지금까지 좀 많이 대출을 받았던 이제 이분들이 이제 지금 오늘 내일부터 지금 국민은행, 신한은행이 계속 0.2%씩 지금 가상금리를 계속 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9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1% 이상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실상 이제 일반 차주가 체감하는 주담대 대출 이제 금리가 4%대 후반까지 갈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딤돌 또 버팀목 대출 금리도 최대 지금 0.4%까지 각 은행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담대 이런 대출로 인해서 관련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뭐 여러분들 뉴스에서도 지금 많이 보셨겠지만 레미안 원펜타스 청약 취소 사례가 뉴스에 지금 한 며칠 동안 나왔었어요. 시세 차익 20억 원 이상으로 로또 청약이라고 이제 불리면서 관심이 굉장히 높았던 레미안 원스타스의 이제 포기 세대가 50가구가 나오고 있답니다. 지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금 조달.
시세 차익이 높더라도 10억 이상은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또 잔금 납부 기간까지 2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 가상금리가 올라가는 이 상황에서는 이걸 감당하기가 어렵겠다. DSR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한도도 줄어들고 이자는 높아지고 이 상황에서 지금 이 로또 청약이라고 불리던 레미안 원펜타스가 지금 포기 세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금융당국에서는 이런 은행권에서 금리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결국은 이거는 이제 정부가 금융권에다 압박을 하니까 이제 금융권이 이제 정부의 눈치를 보고 따라서 이제 방향을 정부의 방향에 맞춰서 지금 은행이 가는 거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는 이제 은행이 정부의 방책을 따라오지 않으면 감사를 실시하거나 이러시겠죠. 예. 그래서 은행이 어쩔 수 없이 가상금리를 높이면서 은행이 막 이자를 막 더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부의 정책을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마마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지난달부터 20차례 이상 이제 대출금리 상승이 실수요자의 이자 부담이 이제 커진다. 그래서 이제 금융감독원에서도 경고를 은행권에다 주고 있긴 한데요.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정부는 굉장히 지금 딜레마에 빠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9월 달에는 금리를 내리긴 해야 돼요. 한국은행도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래야 내수시장이 살아나거든요. 지금 내수시장이 너무 얼어붙어서 자영업자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내려서 이 돈을 쓰게끔 내수시장에서 쓰게끔 해줘야 되는데 뭐 집 사는데 부동산 투자하는데 다 이거를 써버리면 금리를 내리는 효과가 아무런 효과가 이제 없어지고 오히려 이제 가계부채만 더 가중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금 이제 수도권 특히 서울, 경기, 인천 이렇게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주담보대출을 지금 이렇게 금리를 올려서라도 집을 못 사게 하려고 하는 거죠. 말하자면 부동산 투자를 못 하게 하려고 하고 또 한간에서는 이렇게 되면 이제 9월 달에 금리가 내려가면 수도권에는 그러면 DSR도 적용이 되고 금리도 올라가서 서울에 주택을 못 사는 사람들이 그럼 지방으로 또 내려가서 주택을 또 대량 구매할 수도 있다. 투자 열풍이 지방으로 또 쏠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신중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9월 달이라고 해봤자 이제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돈이 이제 풀리고 나서 미국이 금리가 딱 이제 거의 뭐 100% 내려간다라는 지금 확정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번에 한국은행이 동결은 했지만 이제 어쩔 수 없이 내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다시 또 부동산 투자에 열풍이 살짝 올라와 있는 이 상태에서 정부가 지금 가상금리, 스트레스 DSR을 이렇게 수도권을 움켜쥐면 또 풍선 효과가 나서 지난 정부에서 보셨듯이 지방으로 또 대거 투자를 하는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방송에서도 제가 많이 봤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아무래도 서울보다 수도권보다는 저렴하기 때문에 주택 금액이 많이 쏠림 현상이 오면 확 올라가는 현상이 또 오다가 또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면 그냥 한꺼번에 또 꺾어지는 이런 현상이 있어서 정말 서울 사람들이 지방에 투자해서 돈을 벌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를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정부에서 전세자금 대출도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신청을 하는 거는 받아주지만 집주인이 이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전세대출을 이제 하는 경우에는 지금 전면적으로 다 막겠다고 정부에서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갭 투자라든지 이런 것도 정부에서 굉장히 지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갭 투자를 할 수 없는 조건을 은행에다 만들어라. 지금 이거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분다고 하면 결국은 그것이 이제 갭 투자로 이어지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그런 현상을 항상 만들어 왔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이번에 이런 대책을 세운 건 갭 투자도 막고 주택 가격에 지금 조금 올라가는 것도 약간 늦추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하는데 정부에서는 지난 정부도 보셨겠지만 부동산 대책이 실패함으로 인해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이 정권에서도 부동산 정책이 만약에 다시 올라가는 오름세로 올라가고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다면 정권이 또 흔들리는 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금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는 다음 달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적용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적용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네. 실제 금리에 이제 스트레스 금리를 이제 더해서 대출 한도를 축소를 하고요. 수도권 주택의 경우에 스트레스 금리 1.2% 상향 적용을 해서 다른 대출은 0.75%까지 금리를 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DSR 1단계 한도는 연봉 1억인 직장인이 4% 변동금리로 40년 만기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상환 방식으로 하면은 주담대를 7억 5,4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스트레스 DSR 2단계로 한다 그러면 한도가 6억 7,200만 원으로 8,200만 원이 한도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도도 줄어들고 금리는 올라가고 금리는 1.2%까지 올라가고 여기에 또 이제 만약에 조절이 잘 안 된다고 하면 정부가 더 개입을 할 생각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조금 더 대출이 아예 안 될 수도 있는, 지난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도 대출을 아예 막 허용을 하지 않았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왔었어요. 완전히 허리띠를 완전 졸라맬 수도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서 또 거기에 어떤 부작용들이 나타날지도 사실은 예상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태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수도권에 집을 사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건가요? 그죠. 당분간은 조금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8월달, 7월달 전부 다 그 7, 8월달에 집을 사야겠다라는 그 불안 심리로 인해서 가계대출이 급증을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9월달부터는 이제 대출이나 DSR 때문에 집을 사기가 어려워진다라는 이게 확산이 굉장히 불안 심리가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이런 불안 심리가 오히려 더 부동산을 더 빨리 지금 안 사면 더 큰일 나지 않을까? 이런 불안 심리를 더 자극을 해서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정부가 또 다른 대책을 내놓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조금은 녹록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계셨을 때 대표님은 혹시 어떻게 약간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 사실 내수 경기는 굉장히 안 좋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가계빚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아서 물론 자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라서 어떻게 보면 안전한 자산이긴 하죠, 부동산이. 예,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가계 대출이 많다 보니까 이자를 내는데 허덕이다 보니까 치킨 한 번, 갈비 한 번을 더 사 먹을 수 있는 여유가 없어지다 보니까 내수 시장이 이렇게 얼어붙는 거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이게 물론 우리가 지금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은 며칠 사이에도 계속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바뀌고 은행의 금리도 계속 시시각각으로 이제 변하고 있어서요. 사실 어느 것을 딱 이렇게 예견을 해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계속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의 서울의 집값이 2022년도, 23년도 좀 많이 빠졌다가 지금 다시 이제 상승기에 들어가 있는데요. 공급도 지금 불안한 상태고 부동산 값이 서울 수도권에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제가 총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앞으로 대안은 서울보다는 경기도가 훨씬 더 그러니까 수요가 집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서울은 너무 비싸고 정부에서 이제 이번에 이런 스트레스 금리나 가상 금리를 이렇게 올림으로 인해서 지금 어떤 이제 결과가 나올지는 사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도 이거를 지금 확신을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도 집을 전세를 껴서 갭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들은 그래도 계속 나올 것이고 금리가 또 다음 달에 조금 내려가면 어찌됐든 또 투자 열풍이 조금 불어서 이게 또 심각하게 또 이제 부동산으로 쏠릴까봐 사실 정부도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에 지금 당장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하루 이틀 조금 늦게 하신다고 무슨 큰일이 당장 나는 건 아니거든요. 좀 추이를 지금 정부나 가계대출, 그 다음에 지금 은행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시면서 부동산을 좀 긴 안목으로 지켜보시면서 하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쏠림 현상으로 지방에 또 투자해야지 이런 식으로 떴다방처럼 여러분들도 같이 그렇게 쏠려 다니신다고 하면 결국은 부동산이 방향을 잃은 채로 선장이 없는 배가 흘러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게 되면 결국은 손해를 보는 건 우리 본인의 몫이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간과하시지 말고 꼭 명심하시고 정부의 또 전 세계의 금리 흐름이나 이런 거를 지켜보시면서 천천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당부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지금 이번에 금리가 올라가고 지금 DSR 2단계가 적용이 되는 9월 달에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갈팡질팡 지금 갈피를 못 잡는 분들한테 사실 저희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도 다 지금 갈피를 못 잡는 건 다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정부도 확신을 다 못하기 때문에 이게 이렇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복마마와 함께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시면서 또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을 맘껏 누려봐. 나이야 멋졌단 말이야. 인생은 단 한 번뿐이야.
잊지 말고 즐겨